안녕하십니까. 스탁과 스토리, 수다가 있는 수요일 김기수의 돌직구 타임 MTNW 김기수입니다. 자, 한 달 만에 뵙게 되죠. 좀 몸이 안 좋은 관계로 한 달 만에 뵙게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시장에 있어서 이제 2022년 정리를 한번 하면서 올해 2023년 새해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자, 올해 G20 국가별 주요 지수 등락률을 보게 되면 미국이 S&P 500이 8.8% 하락한 반면에 우리 시장 한국은 25%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만큼 우리 시장 코스피가 25%, 코스닥이 34% 떨어지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제 사실 작년에 2022년 시작 때만 해도 1월 11일 날 3,266포인트, 그래서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를 가니 뭐 코스피가 3,600을 가니 했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참 암담하게 종목들이 다 떨어지는 급락하는 흐름을 보여줬고, 그런 가운데에서 올해 10대 그룹 시가총액이 엄청나게 감소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삼성이나 SK나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늘은 쪽은 LG, 한화 정도였죠. 그죠? 자, 산타도 없었고 까치도 없었고 오늘 시장이 좀 반등하고 있지만 연초 효과도 별로 없는 어이 상실. 어이는 이 맷돌의 이 손잡이를 이야기를 하죠. 그죠? 이 손잡이가 없는 그런 주식시장이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놓고 보면 2022년은 엄청난 기대에서 시작을 한 해고 올해 2023년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1사분기냐 2사분기냐 경기의 저점 부분을 테스트하는 과정에서 암울하게 시작하는 흐름을 보여줍니다. 주식시장은 기대가 너무 만발하면 그것에 대한 대가가 너무 잔혹하게 다가오는 시장이고, 반대로 걱정과 우려가 큰 시장은 모두 다가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에 반하는 시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2023년 1월 어떻게 시장에 접근해야 되는지 잠시 후에 본격적인 돌직구 타이밍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 증시부터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미 증시, 우리가 이제 한 해를 시작을 하면 S&P 500이 어느 정도 움직일 거냐, 뭐 각 증권사마다 그죠? 앞으로 이 지금의 지수대에서 20% 더 하락을 해야 된다. 또 반대로 강세론자, 도이체뱅크나 이런 쪽은 또 S&P 500을 4,500까지 높게 보는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12월 FOMC 회의 때 파월 연준 의장이 5%대 기준금리를 오랜 기간 지속하겠다는 이야기를 이미 들었었죠. 그리고 나서는 사실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시장은 경기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물가 상승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잠시 후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1월 12일 날 미국의 12월 CPI가 발표가 되죠. 그런 가운데에서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이 작년에 380%, 약 400% 가까이 급등했다가 지금 현저하게 내려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미국 휘발유 가격도 90%가 넘게 급등을 했다가 이제 마이너스 때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전쟁에 대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작년 2월 24일 날 발발하면서 급등했었던 유가나 천연가스나 그리고 원재재 가격 대부분이 안정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일정 정도 금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나름 추가적인 경기, 추가적인 충격으로 다가올 부분은 다소 약화가 됐는데, 그죠? 경기에 대한 우려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가운데에서 중국 증시를 한번 보게 되면 중국 증시,
자, 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을 그죠? 리오프닝을 12월 달부터 갑작스럽게 하고 있죠. 사실은 예상으로 보게 되면 올해 3월 정도부터 시작할 거라고 봤는데 오히려 10월 달부터 완화적인 조치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돼서 보게 되면 방역을 강화했었던 2020년, 그죠? 그런데 지금은 이제 방역을 완화하고 있는 부분인데 코로나 확산, 그죠? 하루에 수천만 명이 확산에 걸리고, 그죠? 그런 부분들이 이동에 제한을 가져오면서 경기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라고 하는 부분을 일정 정도 갖고 오고 있는 모습이죠. 자, 여하튼 우리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죠? 위드 코로나를 진행을 하면서 몇십만 명의 일일 확진자가 진행되고 병상이 부족하고 화장터가 부족한 부분, 그거 중국도 똑같이 겪어야 될 수순이죠. 그래서 집단 면역이 일정 정도 형성되고 그게 이제 가장 큰 부분이 이번 우리나라 구정이죠. 중국의 춘절 그 이후가 지나게 되면 정점 피크아웃 이후에 나름대로 경기의 흐름 부분이 나아질 가능성 이런 부분들 그런 가운데에서 중국 경기의 향방은 결국 코로나의 피크아웃이 언제 나오느냐 하는 부분들로 알 수가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지난 11월 달에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중국이 사실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 노년층의 접종률이 현격히 떨어지는 가운데에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드 코로나를 진행하다 보니까 뭐 애플 공장의 조업 일수 중단 그리고 테슬라의 조업 일수 중단 이런 불협화음들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지금 중국에 놓여져 있는데 이건 거쳐가야 될 흐름 부분 그런 흐름 부분들을 넘기면 다소 나아질 수 있는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12월 달부터 중국의 위드 코로나 흐름 부분이 진행되면서 중국의 PMI도 안 좋게 나오는 건 당연한 흐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2022년에 외국인 투자들이 우리 신흥 국가들의 투자를 어떻게 했느냐를 보게 되면 대만, 그죠? 대만에 407억 달러를 순매도를 했고 그리고 인도 178억 달러, 한국 87억 달러를 순매도를 했습니다. 순응국 중에서는 중국만 131억 불을 순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줬죠. 사실은 그죠? 중간 부분에 있어서 차이나 런이 발생했을 때도 있었죠. 그죠? 차이나 런이 10월과 11월에 차이나 런이 발생을 했었는데 그죠? 그 이후 중국이 위드 코로나를 진행을 하면서 오히려 연말 부분에 있어서는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 이 부분이 작동을 하면서 중국 쪽으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쏠리는 상황 그런 흐름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이나 대만이나 이 주요국 부분 중국을 제외한 홍콩을 제외한 국가 부분에 있어서는 연말과 연초가 별 볼 일 없는 시장 흐름을 보여줬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죠? 20배당락 근처 부분에 있어서 며칠 남겨두지도 않고 그죠? 대주주 요건과 관련된 과세 부분을 나름 30억에서 50억을 예상을 했는데 10억으로 그러면서 개인들이 배당 이전에 일주일 동안 3조 5천억을 매도했고 그것을 기관 금융투자가 매수를 했다가 연초 배당락 이후부터 계속해서 쏟아내는 흐름 부분 이게 매년 반복되는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이런 불합리한 주식시장이 언제까지 이어져야 될지 안타깝고 그렇게 개인들의 과세를 해야 되는 그런 법률을 며칠 안에 결정하는 이 비합리적인 이런 구태의연한 정치권의 흐름 부분도 정말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이 컴퓨터가 잘 저하고 궁합이 안 맞네요. 오랜만에 나왔다고. 자, 2023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입니다. 자, 이전에도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2022년보다 현저하게 낮아진 이 갈색 부분이
갈색이 뭔가요? 주황색, 주황색 부분. 뭐 1.5%에서 2% 내외로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글로벌 시장의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평균적으로 2%대인데 그거보다도 우리나라가 못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쉬운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우리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부분이고 언제나 증권사 전망은 틀렸지만 그래도 또 2023년 상반기 코스피 전망을 각 증권사에서 한 평균을 보게 되면 2000에서 2600. 그러니까 지금 종합주가지수가 2230포인트대니까 아래로 10%, 위로 20% 정도의 이 범위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내일부터 8일까지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CES 2023을 개최를 하죠. 화두는 뭡니까? 인류의 지속 가능성, 디지털 헬스, 디지털 사회 모빌리티와 관련된 부분을 하는데 옛날 같은 경우에는 약발이 잘 먹혔는데 지금은 워낙 시장이 별 볼 일 없다 보니까 크게 움직이는 흐름 부분은 보여주지 않았죠. 자, 1월 12일 날은 우리가 이번 주도 중요하지만 이번 주 금요일에는 또 비농업 고용 관련 지표가 발표가 되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오늘 저녁에는 FOMC 의사결과 공개를 하지만 대부분 노출되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약발이 크지 않겠지만 다음 주 1월 12일 목요일에는 CPI, 12월 CPI가 발표가 됩니다. 사실 미국의 CPI가 9.1%에서 현저하게 내려오면서 지난달 7.1 그리고 이번에는 12월 달 CPI를 6.6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려와야 되는 흐름 부분을 갖고 있고 그런 물가 부분이 다소 안정화가 연속적으로 되는 상황. 그렇게 예상치를 부분에 나왔을 땐 시장 부분이 나름 상승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후에 우리 시장에 있어서의 주요 흐름 부분은 1월 27일 날 LG 에너지 솔루션의 보호예수 물량이 나오고 그 존 부분에 있어서 1월 20일 부분에 있어서는 구정 연휴, 중국 연휴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적 일정상의 흐름으로 보게 되면 우리 시장 다음 주까지는 제한적인 박스권 움직임의 연속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 의식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지 지금 상승한다고 막 쫓아가고 하는 흐름 부분으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 그리고 4, 4분기 실적 부분이 안 좋다라고 하는 건 일정 부분 여러분들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그러한 부분들이 주가에 일정 정도 반영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해하시면서 접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2022년에 되돌아서 다시 한번 또 살펴보게 되면 무역 적자가 사상 최대 약 60조에 육박을 했습니다. 그죠? 472억 달러. 그러니까 사실은 6월부터 7, 8, 9, 10, 11, 12월까지 계속해서 무역 수지 적자가 진행됐죠.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이 수출 흐름, 수출입과 관련된 부분을 매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제 나름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본다면 우리나라는 원유나 원자재 수입이 높은데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데 그나마 유가가 급락을 하고 원자재 천연가스 이런 부분들이 하락을 하면서 이 무역수지 적자의 규모가 다소 줄어들었다는 거. 그 정도의 부분이 위안 정도고, 그죠? 최대 교역국 중 하나인 중국의 대중국 수출액이 계속해서 6월 달부터 내려왔었던 부분, 그게 제로 코로나의 영향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이 위드 코로나를 진행을 하면서 확산세 정점 이후가 지나면 대중국과 관련된 교육 부분에서 나아질 수 있는 실마리를 가져갈 수 있겠죠. 이제 그런 기대감, 그래서 1, 4분기 실적 발표 전후가 시장의 저점일 가능성이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보되 지금은 서두르지 말고 비추세 구간에서의 섹터 로테이션, 제가 작년 연말 11월 달에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은 심폐소생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주구장창 내려오다가 어느 날 오늘처럼 반도체 섹터가 한번 급등하는 형태의 움직임처럼 그죠? 질질질 흐르다가 한 번씩 장대 양봉 내주는 그런 부분들이 지속되면서 이제 사람을 피곤하고 지치게 하는 과정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자, 12월 품목별 국가별 수출 흐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품목별로 봤을 때 파란색이 11월 그리고 회색이 12월입니다. 이 위쪽으로 놓여져 있는 게 그나마 나은 섹터 부분이겠죠. 자동차나 석유 제품 그리고 2차 전지 쪽 라인은 11월보다 수출이 12월에 더 양호했었던 부분이고 IT 쪽 라인 부분들은 11월보다 12월이 조금씩 줄어들긴 했어도 그래도 아직도 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거기에 이제 수출 국가, 교육 국가의 흐름 부분으로 보게 되면 미국이나 인도, 특히 인도 쪽 부분의 수출 증가량이 큰 반면에 중국은 계속해서 11월에 이어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요거는 결과물입니다. 그죠? 이 결과물이 아까 이야기한 수출 흐름 동향을 보면 이제 중국 1월까지는 이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나서 춘절 이후 중국의 흐름 그 부분에서 전체 섹터가 다소 나아질 수 있는 흐름 부분을 갖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국내 경기적인 측면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가나 에너지 가격이 안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수출이 그죠? 우리나라는 수출이 증가를 해야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계속해서 무역 적자를 내는 흐름 부분을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비실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무역 수지 적자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타이밍일 것이냐라고 보면 어제도 유가가 4% 급락하고 천연가스 가격 아까 보셨지만 전쟁 그죠? 전쟁 했던 그 수준 부분까지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들 이런 주요 원자재 가격들 원유 이런 부분들이 하락 부분은 결국 우리 무역 수지를 개선하는 역할을 할 거고 2023년 올해 2월 중 흐름으로 가게 되면 무역 수지가 다소 개선의 방향 흐름으로 전개되면서 그죠? 2, 4분기 정도에서는 흑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그죠? 그런 가운데에서 국내 IT 모멘텀 오늘 사실 4, 4분기 부분에 하이닉스가 얼마나 적자를 낼지 부담스러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7%대 강세를 보여줬죠. 그죠? 그러니까 적자가 날 거라는 건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다만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점이 언제 나오느냐. 저점이 항상 어떤 섹터나 기업에 있어서의 저점 앞에서 주가의 선행성의 원리 그래서 3개월이나 6개월 먼저 바닥을 찍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로 반도체를 바라본다면 아직 반도체 업황의 저점은 나오지 않았지만 이 1, 4분기 말이나 2, 4분기 초 이 정도에는 IT 저점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지금 조금 더 내려갈 거를 염두에 두고 매도할 이유는 아닌 거죠. 다만 오늘처럼 상승하는 부분의 연속성을 기대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건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가 그래서 오늘 조금 이따 말씀드릴 반도체 세액공제와 관련된 부분 사실 어제 나온 뉴스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렇게 빛을 발하는 건 무엇이냐면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특별한 수급이 없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선물을 통해서 프로그램 매수 거기에 옵션 개인들의 옵션과 연계된 흐름 부분에 등락만 펼쳐지는 비추세 구간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어떤 정책과 방향, 흐름으로 갖고 가느냐 하는 부분을 잘 체크해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왜? 그게 국가에서 밀어줄 정책적 방향이고 흐름이기 때문에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 탄소복합재부터 시작을 해서 사실 좋은 섹터, 좋은 종목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3050이라고 하는 부분은 2030년까지 소부장 관련 기업들, 그러니까 특정 국가의 50% 이상의 의존도를 갖고 있는 부분들을 낮추는 걸 목표로 한다는 거. 우리 19년에 일본하고 맞짱 뜰 때 그죠? 보셨었잖아요. 그죠? 나름의 국산화를 추진하기 위한 방법. 그런 흐름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 사실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배터리 소재 중에서 그죠? 해외 의존도가 엄청나게 높은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또 하다못해 지금 제일 잘 나갔었던 이 2차 전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리튬이나 코발트, 뭐 전해액, 첨가제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해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속에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비중을 높여가는 과정, 이런 부분들에서 종목의 아이디어를 얻을 필요가 있는 부분이죠. 요 근래 부분에 있어서는 대주전자 재료가 상대적으로 강했었던 흐름,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어 볼 필요가 있고, 또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지경학 시대다라고 해서 2023년 10대 유망 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공통점은 이 세 개 부분을 자세히 보시라는 게 아니라 그 공통점의 큰 줄기 부분은 반도체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2차 전지 그린 배터리 산업에 있어서의 우월적인 기술력 확보,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는 부분, 그리고 그 속에서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는 국가 정부 흐름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그 속에서 내가 선택하는 기업들이, 내가 선택한 종목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될 섹터 부분이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설명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또 환경부가 녹색산업 수출 20조와 관련된 연내에 100조를 하는 부분이죠. 이것도 큰 맥락에서는 비슷한 흐름입니다. 자, 오늘 세게 상승했었던 부분은 이 부분이죠. 그죠? 반도체라든지 반도체뿐만이 아닙니다. 반도체를 비롯해서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 시설 투자의 세액 공제율을 높인다. 사실은 미국이 25%고 대만이 25% 예정이 돼 있고 중국은 100% 세액 공제를 하는데 우리나라는 사실 너무 형편없었죠. 다만 왜 이 부분이 중요한데 국회 통과 여부가 관건입니다. 지금은 여소야대잖아요. 그죠? 민주당이 발목을 잡으면 이거 통과하기 어려운 잡음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접근을 하셔야죠. 그죠? 그러니까 연속성을 담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푸틴의 에너지 무기화, 지금 유럽이 이상기온으로 난리가 났죠. 그죠? 그래서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을 하니까 태양광이든 신재생 에너지의 주가가 안 좋은 겁니다. 이해되시죠? 섹터상 흐름으로 보게 되면 그런 흐름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또 세계 1위 로봇 밀집도 노동혁명의 시대에 왔다. 어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투자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건 큰 관점에서 보셔야죠. 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투자했다. 그런데 내일 올라가면 단기 매도권입니다. 눌림 보일 때 사야지 쫓아가서 매매하면 안 된다.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가 어제 12% 급락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테슬라 때 하락의 이유 너무너무 많죠. 트위터를 인수하고, 그리고 중국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하락을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에서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FSD 악재도 나왔고, 그리고 상하이 공장을 연말과 연초에 조업을 중단한다. 그리고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부품 사용 의혹, 그죠? 인권과 관련된 부분, 거기다가 이제 예상치 50만 대 50% 성장을 예상을 했는데 40%밖에 성장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내려가는데, 그죠?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양극재와 관련된 부분 너무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어요.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자, MTN 밴드 김기수를 치시면, 그죠?
M10 밴드를 검색하고 김기수를 치시면 저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비추세 구간에서의 섹터 로테이션과 관련된 부분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수였습니다.